강북 FM과 강북 혁신교육지구가 함께하는 연간 프로젝트 방송 5강역 10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북 FM 총괄 PD 김희룡입니다. 네, 저희 5강역 어느새 이제 10번째 방송인데요. 오늘도 이야기 손님 두 분 제 앞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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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각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 혁신교육지구 찾아가는 학교 밖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팀장을 맡고 있는 구시상담센터 대표 박지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지란 팀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강북 늘푸른 교육센터에서 움직이는 청소년 카페 청소년 아울리츠를 담당하고 있는 최병혁이라고 합니다. 네, 최병혁 선생님 나와주셨고요. 네, 팀 이름이 되게 기네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 번 들어서는 외우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팀이 좀 깁니다. 네. 찾아가는 네. 학교 밖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찾아가는 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 밖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네. 네, 뭐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 좀 뒤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먼저 저희가 이제 출연하신 분들께 이제 첫 번째 드리는 질문은 똑같아요. 네, 어떻게 혁신교육 사업에 발을 들이게 되셨는지, 네,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재란 팀장님부터, 네, 어떻게, 혁신교육 사업, 이 학교 밖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 시작하게 되셨는지 먼저, 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이쪽 지역으로 오게 된 거는 네네. 2015년에 수유리에 4.19 민주묘지 근처에 상담센터를 우리 네네. 지역에 있는 선생님과 함께 오픈하면서 그해 가을쯤에 이제 김윤태 선생님께서 저랑 그 전에 위기청소년 네네네. 관련해서 함께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강북 지역에 네.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있다. 그 사업에 참여하면 제가 네. 그동안 그동안 해왔던 활동하고 굉장히 연계가 될 것 같다. 그렇게 그렇게 해서 권해주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2016년부터 저희 사업을 참여하게 됐는데 네네. 이제 공교롭게도 첫 해 사업을 맡아서 진행했던 도깨비에서 2016년 2월에 다른 팀이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다른 단체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쪽 지역에 온 지 오래되지 않았으나 네네. 바로 저희가 그러면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팀장을 맡아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네네. 오자마자 팀장을 맡게 되셨군요. 네. 보통 제가 이 질문 드리면, 누가 권유를 해주셨다. 뭐 이런 말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네. 김윤태 선생님이, 그동안 어쨌든 청소년 관련 활동을 또 해오셨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사업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고, 예. 또 공교롭게도 이 기회가 맞아서 바로 첫 해부터 책임을 맡아서, 네, 하시게 된 거죠. 2016년부터.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학교 밖 사업은 제가 이제 학교 밖 사업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이름이 길어서 네, 짧게 예. 그렇게 말하는데 시작은 2015년 8월경에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네. 제가 이제 저희 구시상담센터가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 거는 2016년 사업부터고 아마 이 사업의 특성상 그 기관들이 사실은 뭐 저희보다 더 훌륭하고 경험 많은 기관들이 다수이고 저희는 아주 작은 민간 단체인데 그 단체가 만든 것이 전체 이게 위탁 사업 성격상 네네. 조금 맞았어요. 다른 기관들은 좀 수행하기가 네네네. 좀 복잡했고 뭐 그런 게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새로운 단체를 이쪽에서 만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봉사하면서 우리 단체를 알리자 하는 그런 차원도 있었죠. 네, 여러 가지 이렇게 맞아 떨어졌네요. 네, 예. 네,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네, 좀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셨고 최병혁 선생님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네. 저는 원래 이제 다른 지방에서 다른 지역에서 이제 청소년 기관에서 일을 하다가요. 네. 2018년 12월 거의 2019년이죠. 2019년부터 해서 강북 늘푸른 교육센터에 이제 입사하게 됐어요. 네. 그 이전에 이제 다른 선생님께서 아웃리치를 담당을 해주고 네네. 계셨는데 그 업무를 제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네, 그때부터 청소년 아웃리치 사업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요 사업에 참여하시는 늘푸른 교육센터에서 맞습니다. 이제 일을 하게 되셨고 업무를 이제 그대로 이어받게 되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럼 여기 저희 간단하게 그 놀푸른 교육센터 또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네. 네. 강북 늘푸른 교육센터는요, 10대 여자 청소년들을 자립을 위한 그런 기관입니다. 뭐, 검정고시나 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인턴십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청소년 아이들이 그 공부 외에도 여러 가지 자기의 직업과 흥미와 이제 적성을 찾아가지고, 직접 여러 가지 사회에 있는 경험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좋은 일 하시는 단체인 것 같고요. 네. 저희 그래서 2015년부터 제가 학교 밖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그동안 좀 어떻게 활동했는지, 일단 팀장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학교 밖 사업은 이렇게 진행돼 왔다. 네. 네. 이 강북 혁신교육지구에서의 사업의 특색은 어떤 메이저 단체가 하나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군소 단체가 컨소시엄으로 수행을 할 것, 이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학교 밖이라고 하는 특정 학생들, 청소년들을, 그러니까 학교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탈학교 청소년이죠. 그게 공부가 됐든, 뭐 개인적인 진로 문제가 됐든, 이렇게 벗어난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학교 안에 있으나 이미 마음은 떠난 아이들, 이런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역에 있는, 청소년 관련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맨 첫 해에는 이제 김희중 선생님께서도 같이 하셨던 강북 아동 청소년 희망 네트워크가 같이 했고, 그다음에 강북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강북 교육복지센터, 그다음에 도깨비 학교, 그다음에 시립 강북 드림센터, 그다음에 늘푸른 처음엔 자립학교였으나 지금은 늘푸른 교육센터로 이름 바꾼 그 단체, 그다음에 티움센터, 강북 월드 유스비전 강북지회, 그리고 추가로 한국 피자 지원협회 서울 북부지부, 구시상담센터 이렇게 해서 되게 지금까지 많은 단체가 함께했네요. 네, 총 10개 단체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중에 도깨비 학교가 중간에 빠졌다가 올해 다시 합류했고요. 그다음에 한국 피자 지원협회가 합류했다가 올해 빠졌고, 그래서 올해는 8개 단체가 이 일을 하고 있고요. 모두 청소년 관련해서 위기 청소년을 돕고자 하는 단체들입니다. 네네. 주로 그럼 그 주요한 활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저희가 활동을 꼽아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계속 해오는 사업으로는 아이들 아까 움직이는 청소년 카페라고 별칭을 붙인 아울리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길찾기 여행, 아이들이 직접 계획하고 떠나고 그 여행지에서 삶의 변화를 이룬 멘토들을 만나고 하는 길찾기 여행,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심리 검사나 또 상담, 심리 상담, 또 직업 체험을 위한 어떠한 탐색 이런 거 하는 그런 개별 맞춤형 지원이 있고,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오는 거고요. 중간에 새로 생긴 것이 첫 해에는 현황 연구가 있었습니다. 2015년에 양적 연구로 이 강북 어린이 청소년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학교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연구를 했다면 2016년에는 학교를 이미 벗어난 아이들은 실제로 그 학교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가에 대한 질적 연구 부분이 2016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활동가 아카데미라고 해서 저희가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활동가들이 저희 구시상담센터처럼 심리상담을 베이스로 하시는 분, 또 어떤 분들은 사회복지를 베이스로 하시는 분, 어떤 분은 청소년 교육이나 지도 쪽에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이 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서로가 서로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해서 신설한 게 활동가 아카데미고요. 활동가들이 교육받고 성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꼭지가 학교 마을 간 네트워크라고 해서 2018년부터 이것도 생겼는데 사실 저희가 하는 활동을 이제 지역사회에 알리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지역사회 전체가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게 한다 하는 쪽에서 네트워킹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네, 그 청소년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여행이나 이제 상담 이런 거 통해서 또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현황도 연구하고 또 함께 참여하시는 이제 다양한 배경의 활동가들이
서로 이제 공부하고 뭐 나누고 하는 이런 또 활동과 배움터도 진행을 하셨고,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마을 전체가 좀 돌봄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네, 그런 그렇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예. 네, 이런 활동들, 엄청나게 많은 활동들을 하셨네요. 네. 단체가 여럿인데, 네네. 네,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협조하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최병혁 선생님은 이제 2018년 정도에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2018년 12월이고요. 그럼 네. 이제 한 1년 정도, 1년하고 조금, 한 1년 반 정도 되셨네요. 네, 1년 반 정도 네,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정도 그 활동을 맡아서, 그 늘푸른 교육센터에서 이제 해오셨는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 말씀하신 팀장님보다는 이제 짧은 기간 하셨지만, 네. 또 이제 새로운 이제 지역에 와서 또 새로운 청소년들 만나면서 뭐 느꼈던 점이나 이 동네 강북구의 이 학교박 사업은 뭐 좀 이런 특성이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네.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사실 강북구 지역에서 청소년 활동을 했던 경험은 네. 처음이었어요. 네,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청소년 기관에 속해가지고 네네. 직접 대면하는 경우는 정말 이게 저도 이제 경험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이제 주로 만나면서 네네. 같이 함께 하시는 그런 기관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제 활동도 같이 하다 보니까 느낀 점이 여기 계신 선생님들 모두 다 네네.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 또 지원이나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이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이 제 자신을 헌신하시는구나. 네네. 이런 부분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미리 들어오시기 전에 두 분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신 건 아니시죠? 네. 네. 자, 헌신적인 이제 선생님들의 모습. 네. 첫 번째 말씀해 주셨고, 네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 역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되더라고요. 네네. 네. 되게, 여러 가지 사업이나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아울리치를 이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이 아울리치에 있어서도 굉장히 촘촘하고, 네네. 섬세하게 또 배려 깊게 운영되는 모습들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네네. 네. 저 자신도 이렇게 같이 함께 좀 발전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 저는 정말로 놀라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올 때, 예. 뭐, 여러 주변의 선생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청소년들을 이제, 같이 함께를 하면서 청소년들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활동가들도 함께 발전을 하게 된다는 그렇죠. 말이 들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적으로 강북구에 동감합니다. 오셔서 더 이렇게 성장을 하셨나요? 강북구 지역 외에는 네네. 다 제가 다른 지역을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서울에서는요. 그러셨군요. 네네. 강북구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강북구에 애착이 가는 것도 실제로 네네. 한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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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하는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착이 갑니다. 네. 그, 헌신적인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청소년들 만나고 활동하면서, 나도 성장하는, 이런, 시간, 이런 기회였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다른 모든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그 올해 사업 계획은 애초에 좀 어떻게 세우셨었나요? 올해 사업 계획도 코로나를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네네. 사업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온라인 아울리치, 예. 그다음에 길찾기 여행, 개별 맞춤형 지원, 네네. 활동가 아카데미, 학교 마을관 네트워크에서 5가지 세부 꼭지로 나누어서 네네.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었었고, 그 중에서 이제 아울리치나 길찾기 여행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네네, 받게 되는 그쵸. 그런 사업이 되죠. 그럼 지금 그 코로나 이후에 대처는 그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웃리치나 이건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 거고 또 네. 여행도 같이 이제 여행을 가야 되는 거라 아마 쉽지 않은 상황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좀 그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저희 사실 굉장히 난감했어요. 금방 네. 정부에서는 한 2주간 추이를 보자. 뭐 또 1주간 보자. 계속 이래서 뭔가 이렇게 기다림 이런 거였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오히려 이제 저보다 이게 특히 늘푸른 교육센터나 드림센터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아이들 학교 밖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관이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갑갑해한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네네. 목소리를 많이 들으시고, 그럼 여기가 우리가 마냥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에 맞게 우리가 움직여져야지 된다. 그렇게들 결론을 내리시고 자체로 특히 늘푸른 교육센터는 많이 네네. 회의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뭘 할 건가? 그럼 온라인이다.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그리고 자체 내에서 여러 번 회의를 거치셔서 네네. 요즘 아이들이 많이 하는
실시간 유튜브 방송이나 네, 또는 아이들이 많이 채팅방, 오픈 채팅방을 네네. 운영하면 어떨까? 근데 기술적인 문제는 없을까?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셨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는 워킹스루 방식은 어떨까? 네. 그래서 여러 번의 회의 끝에 네네. 이제 그 세 가지를 병행해서 사업을 해보자. 네네. 네, 그래서 아울리치는 이제 그렇게 돌파구를 찾았고요. 온라인과 워킹스루. 네, 오픈 채팅, 그러니까 오픈 채팅. 합친 네, 거죠. 네, 네, 예, 네. 온라인 방식은 예, 두 가지죠. 네. 실시간 유튜브 방송과 그다음에 오픈 채팅 방송. 네네. 그건 온라인 방식이고 워킹스루 방식은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고정 장소, 아이들에게 익숙한 고정 장소에서 최소한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네네. 워킹스루 방식을 도입했죠. 네, 사실 성인들도 지금 이 한계에 다다랐다 이제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더 이상 그 물리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너무 힘들다. 청소년들도 또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즘에 또 아이들도 이제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네. 되게 이제 우울한 상황이다. 이제 이런 언론 보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그 온라인 방식을 좀 늘푸른 교육센터에서 많이 이제 논의하시고 또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도 그렇죠. 어디 카톡방이나 이런 데도 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이제 그 담당해서 진행하시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어쨌든 이전에 그런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이나 이런 것들을 뭐 대체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고민도 좀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실제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시면서 어떠셨는지 뭐 어떤 느낌들이 들으셨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최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게 어려워지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네. 아이들의 이제 시선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매체로 그러면 접근을 해보자라고 네, 생각을 네. 해서 유튜브를 네. 생각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그런 매체 중에 하나인 오픈 카톡방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방송을 이제 송출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물론 뭐 방송의 딜레이라든지 아니면 음향적인 문제라든지, 실제로 청소년들이 이쪽, 방송에 참여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실제 얼만큼 볼 것인지, 뭐, 각양각색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지금 오늘도 방송이 있거든요. 오늘도 네네. 이제 아울리치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오늘까지 진행하면 총 3회차 이제 진행을 하게 돼요. 네. 기존에 이제 2번 진행을 하면서 느낀 점이 그래도 청소년들이 이곳을 알고 또 이제 들어와가지고 같이 의사소통을 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자기들의 활동이나 아니면은 뭐 아울리치 내에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뭔가 재밌어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어요. 아까 워킹스루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그곳에서 이제 저희가 청소년들이 간단하게 뭔가 만들 수 있는 집에서, 집안에만 아무래도 있어야 되니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무언가 이제 키트들을 이제 나누어주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만들어 사진을 찍어서 오픈 카톡방에 올린다든지, 또 뭐 이런 뭐 자기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방송 보면서 뭐 즐거워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그 실시간 온라인 방송은 이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하세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셔서 함께하는 그런 기관 선생님들, 활동가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각 기관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뭐 인턴십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그 청소년들이 참여를 하는 작은 공방들이 있어요. 그 공방에서 기존에 청소년들이 뭐 만들었던 뭐 여러 가지 액세서리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컨텐츠를 이제 내보내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직접 만드는 거를 그렇죠. 실시간 영상으로 이제 내보내시는 거고. 그 관련 키트를 또 워킹스루에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국시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담, 상담을 또 청소년 상담, 아무래도 코로나 블루 말씀하셨으니까, 마음이 좀 힘든 친구들을 위해서 그럼 상담을 도와주고 계시고요. 유튜브에서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대1로 상담하는 게 아니라 좀 열려있는 상담이 되겠네요. 네.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최병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팀이 하는 활동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만들기, 그 만들기 중에는 뭐
노오븐 빵 만들기, 오븐 없이 빵 네. 만들기, 또는 뭐 달고나 만들기, 맞아요. 그다음에 뭐 체조, 아이들이 집안에 네, 그냥 네. 있지만 체조하는 것, 그다음에 또는 여행을 가고 싶은데 여행을 갈 수가 없어. 이럴 때 방구석에서 랜선 여행 여행하는 때. 법, 뭐 이런 네네. 식으로 다양한 거를 하는데요. 이제 음. 말씀하신 상담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 유튜브 방송뿐만 아니라 오픈 채팅방을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관심을 보이는 아이에게 비밀 채팅방으로 초대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비밀 채팅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오픈 채팅방에 이제 비밀 채팅방 기능을 통해서 네. 네. 뭐 온라인 방송을 하면 혹시 동시 접속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동시 접속 네네. 인원은 뭐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2회차 진행을 했기 네네. 때문에요. 그래도 한 20명 내지 30명 뭐 이렇게 많이 들어오네요, 해가지고. 그래도. 네, 좀 뭐 접속자가 워낙 들쭉날쭉하잖아요, 시간대에서. 그렇죠. 네, 그 정도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강의 쭉 진행하면서 아마 코로나에 대처해서 가장 좀 역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보여주시는 사업팀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청소년들 어떻게 보면 이 트렌드에 가장 민감하고 이제 온라인 영역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제 청소년들과의 활동이어서 이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이 사업팀 이름이 이제 찾아가는 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아웃리치나 이런 것도 다 이제 찾아가서 만난 거고 지금은 이제 바뀐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또 찾아가서 만나는 활동들을 이렇게 이제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 네, 잘 들어봤고요. 사실 요즘에 이제 온라인 회의 뭐 온라인 세미나 이런 게 대세여서 사실 성인들 같은 경우도 뭔가 이제 오프라인에 모일 기회가 생기면 이제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온라인 그만했으면 좋겠다. 막 이제 네. 이런 생각들도 하고 아마 청소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이제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활동들 하는 이야기들 들어봤고요. 저희가 이제 2015년부터니까 학교박 사업이 6년째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단체들이 또 모여서 하고 있고 또 혁신교육 사업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민관화 거버넌스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여러 주체들이 모이면 그만큼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뭐 운영하기에 이제 어려운 점들도 있으실 거고 뭐 이제 그런 것들 포함해서요. 그 6년의 기간 동안 좀 이런 점은 좀 어렵고 힘들었다. 뭐 이런 지점이 있으시면 한번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센터 팀장님께서. 네, 어떻게 처음에는 네. 이제 우리 구시상담센터를 알리자.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하고 강북혁신교육지구가 하는 일이 딱 취지가 맞다. 저희도 위기청소년을 위한 상담을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모였었기 네, 네.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저희가 이렇게 길게 책임을 맡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네네. 근데 어려웠던 점이라고 하면 초창기에는 네네. 각자 기관들이 각자의 기관에서 맞는 일들, 또 해왔던 이 기관들도 있고, 네네. 또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관련 일 하다 보니까 나름 실적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실적 부분을 한꺼번에 공동으로 활동하는 거에서 어떻게 배분해 갈 건가. 근데 이제 실적 부분에서 저희가 작은 단체고 저희는 국가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서는 자유로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 조율의 과정에서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조금 제가 어려웠어요. 네네네. 그거를 저도 그 비영리 단체 NGO에서만 일을 하다가 이제 준국가기관들하고 같이 네네네. 하는데 그분들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부합한 문제. 네네네. 그래서 처음 한두 해는 좀 어려웠었어요. 그렇지만 해 가면서 사실 굉장히 같이 하는 단체 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협조적이고 네네. 제가 경험한 거는 그냥 성숙하신 분들이다 이런 네네.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면이냐면은 저희가 조금 미숙하거나 잘못하는 부분에서 조금 뭔가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네네. 생각이 들면 결코 전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으세요. 제 민망할까봐. 네, 그래서 따로 얘기를 하세요. 네네.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회의는 이러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그리고 기꺼이 수정할 수 있도록 네네. 그렇게 도와주신 거. 그것이 그 흐름이 사실 6년 동안 저희가 그래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었고요. 네네. 저한테는 그게 큰 보람이고 감사하게 생각하죠. 네. 네.
사실 뭐 이제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얼굴 붉힐 때도 있고 좀 부딪힐 때도 있고 한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작은 차이잖아요. 그 전체 자리에서 드러내놓고 막 어떻게 보면 공격으로 느껴질 수 있게 네, 네.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조율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잘 나아갈 수 있게 하느냐 이제 이런 예. 차이들이 있을 건데 네, 좀 성숙하게 같이 맞춰오면서 이제 해왔었던 활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최병 선생님은 이제 저희 그 1년 정도 하셨는데 좀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기억나는 에피소드는요. 네네. 아웃리치에서 이제 저희가 움직이는 청소년 카페를 네네. 계속해서 청소년을 만나고 있으면서 그 청소년들이 이제 성인이 된 거예요. 아, 예. 네. 성인이 돼서 이제 우연하게 저희가 이제 아웃리치 하는 날을 기억하고 와가지고 찾아와서 네네. 자기가 청소년으로서 여기서 해가지고 뭔가 이제 활동에 참여하기보다 청소년 활동가로서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곳에서 함께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해준 청소년들이 몇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움직인 청소년 카페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뭐 이만큼 뭐 성장을 했다라고 이렇게 뭐 아주 고급스럽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네네. 네,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의 네. 표현을 통해서 자기도 함께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정말 많이 보람도 느끼고 네. 저에게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정말 이제 엄청 그러셨을 자랑했습니다, 것 같아요. 이거. 네네. 내가 이제 여기서 또 성장했고 많이 받았으니 내가 또 후배들한테 나도 역할을 하고 베풀겠다 뭐 이런 네.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제 성장한 청소년들이 또 성인이 돼서 또 지역의 청소년들을 만나고 이런 모델이 참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네요. 네. 앞으로 여러 그런 친구들을 만나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팀장님 한 6년 하셨으니까 아마 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두 개만 더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기억나는 건 조금 전에 네네. 최병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8명, 1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네네. 내가 활동의 대상이었다가 도와주는 청소년 활동가로서 봉사활동 해주는 네네. 것이 정말 감동이었고요. 보람이고. 그리고 특별히 그 아이들이 의미가 있는 거는 이 지역사회에서 네. 우리가 상산 어린이공원 이거는 뭐 아이들이 양놀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 양놀은 네, 양아치 놀이터의 준말이죠. 네. 네. 들으시는 분이 모르실까봐. 네. 네. 아이들이 서로, 20살짜리는 18살짜리, 17살짜리, 이렇게 밑에 동생들하고 다 연계가 되어 지역사회에서 연결되어 네, 네. 있는데, 그 선배 언니들, 오빠들이 잘 성장해서 이끌어주는 모습은 굉장히 좋은 모델링이 돼서 굉장히 기쁘고 자랑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여러 단체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네. 8개 단체, 10개 단체뿐만이 아니라 그 단체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킹을 같이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비근한 예로는 네, 네. 이제 저희가 비행 행동으로 인해서 저에게 심리 상담에 의뢰된 기관으로부터 의뢰돼서 아이가 있었는데 네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거는 법 교육이나 또는 걔가 우울한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적응에 대한 심리 상담도 네네. 필요했지만 걔가 살 수 있는 주변 환경들에 대한 것도 같이 도움이 필요했어요. 네네. 뭐 보호자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도 필요했고 네네. 그다음에 그 가정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리고 보호자가 너무 연로하셔서 네네. 그거에 대한 장차 미래에 관한 것까지 굉장히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함께하는 저희 기관들끼리도 의논을 했지만 이 기관들은 다시 주민센터나 또는 뭐 아동보호지원센터 네네. 이런 것들 외부 기관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 아이를 입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최근의 경우고 네네. 네, 그런 경우가 좀 왕왕 생겨서 네네. 되게 한 단체가 했었으면 못했을 일을 함께 모여서 네네. 이 마을 공동체에서 네, 접근해서 돕게 됐다는 게 되게 기뻤어요. 네, 사실 청소년들도 그렇지만 어려움에 처한 어떤 사람들을 보면 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첩돼 있는 네.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삶이라는 게 이제 복잡하니까 형태가. 네. 그래서 이걸 하나의 기관이나 하나의 단체가 온전하게 돕기는 이제 쉽지 않은데 네. 여러 단체들이 모여 있고 또 그 단체 각각의 또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다양하고 입체적인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예.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위기 청소년 뭐 이러면 사실 좀 뭔가 이제 어감이 좀 뭐 아까 얘기했던 비행 뭐 일탈 뭐 이제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잖아요. 또
사회적으로도 이제 성인들이 느끼기에 뭔가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뭐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청소년들 만나시니까 어떤 이 학교 밖 청소년 아니면 위기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뭐 이런 부분에서도 뭐 느껴지는 문제들이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한테 뭐 그 청소년들 흔히 얘기하는 위기 청소년이라고 부르든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부르든 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청소년들을 뭐 만나고 대할 때 좀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뭐 이번 최병혁 선생님이 먼저 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네, 위기 청소년들의 뭐 일탈적인 행동이라든지 뭐 좀 위험해 보이는 그런 네네. 모습들을 보고서 좀 뭔가 거리감을 두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러기 이전에 이제 그들도 관심을 받고 싶고 네, 뭔가 자신에게 좀 따뜻함을 느끼고 싶은 그런 한 명의 그냥 자신의 어린 시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그들도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네.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청소년 때 다들 그런 치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나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고 네,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네, 뭐 팀장님도 좀 덧붙여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네. 사업을 하면서 네, 네. 이 사업 이전에 원래 이기 청소년 관련해서 계속 오랫동안 일을 해왔었지만 네, 네. 제일 필요한 거는 따뜻한 관심이에요. 최병 선생님하고도 같은 생각인데 네. 근데 저희가 다루고 만나고 있는 위기 청소년은 비행 행동이나 문제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어려운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울하거나 반복적으로 자해를 네네.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접근이 두 가지가 좀 다르죠. 크게 비행 행동과 심리적인 네네. 어려움 이러는 건데 이제 비행이라든가 문제 행동을 보여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하는 아이들은 사실 걔들도 관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무리 어른이라고 해도 나한테 평상시에 따뜻하게 잘해주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잘못한 것만 지적을 네, 하면 그건 지적질로 느껴지고 그분이 아무리 좋은 말을 그렇죠. 해도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고 반감만 생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주변에 그렇게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청소년이 있으면 주변 어르신들은 그 아이에게 먼저 정말 삼각김밥이라도 하나 사주시면서 따뜻하게 대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기회를 네, 봐서 네. 적절하게 좋은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 그것이 바로 변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네, 이제 우울한 아이가 있다. 뭐 우울해서 특히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우울은 무기력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네, 네. 그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면서 시간을 적극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뭔가 그렇게 늘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아이들은 여기 저희 구시 상담센터에 연락을 해주시면 강북 혁신교육지구에서 다 받아줍니다. 그 아이들을 무료로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하셔도 됩니다. 아이들 지도할 때도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서 본인들은 따뜻하게 아이들에게 뭔가를 먼저 따뜻한 것을 제공을 한 다음에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고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은 저희에게 연계를 해주셔서 더 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성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네. 저기 관심 갖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기분 나쁘게 지적질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데, 아마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아무리 뭐 좀 비행을 하고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나와 전혀 관계없는, 아니면 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어 보이는 어른들이, 지적만 하는 거는 이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서 먼저 좀 관심을 갖고 다가가고 이런 어떤 관계가 형성됐을 때, 좀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뭐 상담이 필요하거나 이제 마음이 어려운 것 같은 청소년들은 또 적극적으로 연계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마이크에는 이제 안 나오시지만 항상 함께 녹음하러 오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지역교육 국과장님이. 네, 이 사업팀들의 어려움과 이걸 들으시겠다. 항상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듣고 계신데요. 그래서, 활동하시면서, 뭐, 지역교육 분과에 바라는 점, 네, 요런 것들을, 뭐, 지금도 잘 지원해주고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뭐, 이런 것들도 또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혹시 뭐 이런 것,
지점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마무리 하기 전에 저희 팀에 대해서 잠깐, 네네. 지금 아까 참 코로나 때문에 얘기를 네, 하셨고, 코로나 때문에 아동 학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전화번호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네네. 여러분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기면, 908-0977. 네, 구씨 상담센터입니다. 네. 네, 인터넷에서 찾아보셔도 되고요. 908-0977로 전화를 주시면 네네.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랑 함께하는 기관들이 합력해서 도울 수 있도록 최대한 네네.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지역교육 분과에 바라는 거는요. 사실은 지역교육 분과가 참여를 해야 한다고 해서 몇 년 동안 계속 참여를 해오면서 처음에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움직임이 네네. 너무 자유롭다고 해야 되나 방만하다고 해야 되나 구심점도 없고 많이 좀 힘들었었는데 네네. 지금 우리 김세진 지역교육 분과장님이랑 또 작년에랑 최근에 하셨던 분들이 점차 그 시스템을 많이 정비를 하셔서 네네. 지금은 저희가 힘들고 있을 때 의사가 모여지는 그런 기부 역할을 잘 하고 계시는 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수시로 전화를 주셔서 뭐 어려운 점 없냐 이래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네네. 지금 이제 온라인 상에서 이 사업을 아웃리치를 하기까지 그거 된다 안 된다 이게 신랑이가 좀 네네. 정축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예.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지역교육 분과장님과 그다음 우리 곽순애 사무국장님 추진단의 사무국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셔서 중간 역할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추진단이나 지역교육 분과가 그 중간 역할을 잘 해주셔서 저희 사업팀으로서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뭐 관과 사업팀의 매개 중간자리 역할을 네.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잘 해주십사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최병현 선생님 혹시 뭐 더 있으실까요? 덧붙이실 만한. 저는 뭐 특별하게 덧붙일 말이라기보다는 네네. 네, 뭐 감사드리고 싶은 것밖에 없어요. 네. 네, 온라인 아웃리치 시작을 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게 네네. 많은 공을 쏟아주신 덕분에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모두가 염원했던 온라인으로만으로 또 청소년을 만나는 일들이 네네. 이렇게 성사되고 진행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 부분에서 많은 고생을 해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네. 특히 우리 최병현 네네. 선생님 칭찬해드려야 돼요. 예. 열일을 하고 계세요. 네네. 이 온라인 하다 보면은 네. 이제 총 책임자 이게 아울리치 쪽에서의 그 꼭지의 책임자이셔서 물건을 워킹술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일이나 그런 수발하는 일, 그다음에 네네. 이 방송 진행하면 방송의 그 스프레드시트, 네 방송에 대한 전체 스크립트를 작성을 네네네. 하고 진행하고 기술까지. 그래서 톡톡 튀는 방송도 진행하면서 네네. 그 일반 방송에서 필요한 모든 스텝의 역할을 총괄하고 계셔서 근데 굉장히 창의적이세요. 그래서 잘 진행을 하고 계셔서 네, 꼭 한번 정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꼭 방송으로 놀러 오세요. 네. 저희 강보 FM에서도 이렇게 홍보해드리고요. 네. 네, 갑자기 이 칭찬합시다 이런 코너가 된 것 같아서 네 분위기가 아주 훈훈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만큼 이제 열심히 잘 각자의 역할을 해 오시고 또 서로 협력하고 도와가면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6년간의 이 청소년 활동 얘기도 들어보고 올해 이제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것도 우리 위기 청소년들을 어떻게 좀 대하고 다가가면 좋을지 이런 얘기도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도 공통적으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사업팀, 나에게 찾아가는 학교 밖 위기 청소년 지원 사업팀은 땡땡땡이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단어나 문장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덧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느 분이 먼저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요. 자, 네. 제가 먼저. 네. 저에게 찾아가는 네네. 청소년 사업의 의미라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청소년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라는 말을 쓰고 싶었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네, 네, 네.
다른 곳에서 청소를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청소하고 이제 뭐 만나지 못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정말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여기 많은 활동가분들이나 선생님들께서, 네네. 각자 해줄 수 있는 것들,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이야기해서, 그들과 만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을 만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활동하고 살아가는 그 근거지에서 바로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을 만나는 거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팀장님은 나에게 땡땡땡이다. 네. 예, 저에게 찾아가는 학교 밖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은 도전과 성숙이다. 네, 도전과 성숙이다. 예. 네. 그동안에 해왔던 일이 위기청소년 관련 일을 상담을 오랫동안 해와서, 나름, 이 정도는 나는 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강북 여기에서의 활동은 굉장히 역동적이었어요. 기존의 활동과 굉장히 많이 다르고, 지역사회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활동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올해 같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사업을 많이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 늘 해야 하고, 도전 받고, 이런 것에서 제가 이 사업은 도전이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 기관들을 함께 제가 팀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성장보다는 오히려 성숙되고 있다. 제가 여러 단체들의 본의 아니게 리더 활동을 하는데 때로는 기다림도 필요하고 참을성도 필요하지만 또 터놓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기꺼이 도와주시는 여러 단체의 우리 멤버들을 보면서 제가 인간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저에게 이 사업은 도전과 성숙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그 청소년 관련 사업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뭐 자신감도 있으셨을 것 같고 아니면은 또 그 매너리즘이랄까 이런 것도 조금 있으셨을 것 같은데 형식교육 사업을 만나면서 되게 역동적으로 되게 진행되는 하나의 도전이었고 또 함께 활동하면서 이제 성숙해가는 이런 과정이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혁신교육 사업의 특징을 또 드러내는 지역의 여러 단체들 또 마을과 학교가 같이 네트워크돼서 진행되면서 만들어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난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녹음하는 날은 오늘 저녁에 이제 오늘 그 온라인 방송 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방송은 아마 다음 주에 올라갈 거라. 네, 온라인 방송이 진행된 후에 올라갈 건데요. 어쨌든 오늘도 즐거운 온라인 아울리치 되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강북구에서 더 많은 청소년들과 함께 만나는 그런 활동 지속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강혁 10번째 방송. 네, 오늘 찾아가는 학교 밖 위기청소년 지원사업팀 박지란 팀장님과 최병혁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